안녕하세요. 교육공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도형 단원의 점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인 도형 파트에서 점과 직선, 원, 그리고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을 배웁니다. 이 중에서 점과 직선을 교육공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념 원리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몇 번 쪼개서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점은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크게 두 덩어리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랑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이 중에서 외분점은 사실 좀 덜 중요해졌어요. 내분점 위주로 공부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다 공부해 두는 걸 추천을 합니다. 좋아요. 먼저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이 단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총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이런 표현들은 교과서에 명시된 표현이 아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선생님이 엄밀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선생님이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조금 소통을 함에 있어서 편하게 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점과 점 사이 거리의 공식 이러면 너무 기니까 점점 공식 이렇게 줄여서 서로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 강의를 앞에서 쭉 들었으면 이제 가끔 붕어빵 또는 호두과자 또는 신데렐라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학적인 용어는 머리에서 쉽게 사라지지만 이렇게 뭔가 비유적인 표현들은 훨씬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에 조금 길게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원이 이제 1, 2, 3, 4, 5라 했죠. 초록색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4, 5까지 다 진행되고 나면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자 하면 방금 1, 2, 3, 4, 5를 여러분이 잘 떠올리시고 솔루션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결국엔 형광펜 위주로 잘 정리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 이 그림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선생님 풀어보세요 하면 여러분은 멈추고 여러분 교육공 프린트해서 풀어보고 또 공책에 풀어보고 다 푼 사람은 다시 재생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셨나요? 네, 한 칸이 10kg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가 10kg네요. 자, 애월항에서 한라산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가 10kg, 여기가 20kg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죠.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알고 계실 테니까 10kg, 20kg면 여기는 루트 5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10 루트 5 킬로미터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까먹었다 하면 여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번에 애월항에서 용머리 해안 예측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겠어요? 25km 정도 되겠다. 자, 그러면 용머리 해안에서 성산 일출봉까지 거리를 예측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0이죠. 그러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5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5 대 12, 여기가 13이니까요. 6을 곱해주면 78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팟은 우도인데요. 여러분 성산 일출봉 쪽에서 여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간 우도가 있죠. 이 우도에서 뭐 땅콩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이 우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나중에 우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여러분이 계산했던 것이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약하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계산하냐,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직선상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 거리를 직접 이제 우리가 재면 되죠. 네, 선생님이랑 일단 배웠을 때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기면 a-b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고, 반면에 이렇게 직선이지만 가로 세로가 명확하지 않는 이런 대각선 같은 느낌일 때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줍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죠. 그냥 일직선, 수직선 위의 거리를 잴 때,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죠. 이런 2차원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 평면에선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끝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우리는 점점 공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점점 공식은 먼저 수직선에서와 좌표 평면으로 구별하고요. 수직선에서는 두 점의 차, 절대값, 거리니까 양수여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런 표현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지금 A, 3, B, 9, 이게 3, 9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게 수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수직선. 좌표 평면이었으면 A하고 뭐 예를 들어 3,2 이런 식으로 점으로 나타내주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건 좌표 평면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좌표 평면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절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9 빼기 3 6이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이 내용이죠. 수직선에서의 점의 표현은 이렇게 한다. 좌표 평면은 이렇게 한다. 구별을 하셔야죠. 그래서 표현만 보고 수직선인지 좌표 평면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좌표 평면에서는 피타고라스 정의를 씁니다.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 정의를 매번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공식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필요하죠.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니까. 그럼 이 초록색만 생각하면 이 초록색은 뭐랑 같냐면, 이 초록색은 앞에서 배웠던 수직선에서의 거리와 같습니다. 이 점의 x좌표만 보면 되는 거죠. C점에도 어디 갔죠? x좌표만 보면 되죠. 자, x좌표, 이 x좌표는 x2죠. x1이고,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이 지금 여기 점선, 초록색 점선과 같다.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도 y값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y값만. 그래서 여기에 y인 이거와 이거의 y인 이거죠. 여기는 y1이죠. x2, y1이니까.
그래서 y2에서 y1을 빼준 값이 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직선에서 구한 거랑 똑같죠. 그렇게 구해준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쓰면 됩니다. 이걸 매번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는데, 그 공식의 의미는 초록색은 델타 x, 그 델타라는 건 세모를 선생님이 델타라고 하고요. 이거 자주 쓸 표현이니까 이 델타라고 읽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변화량, 차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니까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델타 y,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이렇게 나타낸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x2에서 x1을 빼는 거랑 x1에서 x2를 빼는 거랑 결과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빼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얘와 얘의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이 실제 점을 다 이렇게 점을 그리시고 1,2 마이너스 1,1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되네. 그러면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빠르게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니까 2죠. 2제곱. 그 다음 2와 1의 차이는 1이죠. 1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먼저 집어넣어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똑같다. 그래서 여기 한번 채워보시고요. 원점에서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0,0과 이 a의 관계를 보면 델타 x는 그 자체가 x가 되고 델타 y도 그 자체가 y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여기 1, 1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짜라락 풀어보시죠. 다 풀었나요? 빨리 보시면, 자, 뭐 공식을 써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빠르게, 자, 4 차이가 4죠? 차이가 3이죠? 5입니다. 4 곱하기 4제곱 플러스 3제곱의 루트 씌웠어요. 차이가 2죠?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고요. 3이죠? 그래서 루트 13. 자, 다음 62번. 자, 이런 걸 보는 순간 아, 수직선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 그리고 A가 사이 거리가 이제 5가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A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수직선이란 걸 알고 수직선을 어떻게 풀어라? 바로 차이의 절대값을 씌워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3-a의 절대값이 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야겠죠. 3-a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 a 값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하나는 8,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합쳐주시면 되고요. 그냥 다 구하면 됐죠. 자, 이거는 그냥 식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빼기 2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 녀석 차이니까요. 3의 제곱 루트 씌운 게 5죠. 그러니까 루트 벗겨주면 25가 되고, 자, 9 하면 16이 되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1 플러스 a 이 제곱이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양수 a는 값이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자, 여러분이 이 세 점에 점점 공식을 3번 써가지고 이 변을 다 그려주시면 돼요.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68이 나오고요. 하나는 85가 나오고 뭐 일단 크긴 중요하잖아요. 하나는 1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의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을 묻는 문제의 답은 항상 직각 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지금 두 가지 말이 안 되죠. 그럼 직각 삼각형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가 성립하죠. 68 더하기 17이 85니까 결국 얘는 85, 즉 BC죠. 얘가.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여기가 85, BC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디가 직각이에요?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65번은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66번 보시면 자, 이것도 수직선이죠. 수직선이다. 이걸 만족시켜라. 자, AB 플러스 AC가 9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수직선이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요? 절대값으로 이렇게 세워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잘 공부를 했으면 호박마차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호박마차를 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걸 했던 걸 다시 한번 혹시 강의를 듣기 전에 안 배웠으면 이거는 잠깐 스킵했다가 부등식에서 호박마차 배우고 와서 푸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x가 3보다 작을 때 이 녀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9 이렇게 나오고요. 자,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선 x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3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작아요. 그럴 경우에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된다. 네. 자, 여기가 잠시만요. A, B, A, C. 여기가 플러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3 플러스 x-4는 9다. 계산해 주시면 x는 8이 나오네요. 범위에 해당하니까 맞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이랑 68번은 앞에 문제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위의 점, 점 위의 직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직선을 알려줬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 내가 직선을 알 때 그 직선 위에 어떤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직선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공이 이번에는 이제 직선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거기 위에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점을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P점은 지금 파란색 직선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3이다. 그러면 여기에 X가 3인 점에 딱 자리 잡고요. 여기는 6이 되겠죠. 또 A가 1이 된다. 그럼 A는 1, 2인 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y 값이 x의 2배가 되죠. 그러니까 표현을 a, 2a다 라고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 y는 2x라는 직선, 이것의 의미는 y가 x의 2배라는 규칙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이 문제에서 나와 있고 그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그 직선의 함수 잘 보시고 이 함수를 가지고 그 점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y는 x 위 이렇게 위에 점 P는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이 P점은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놓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을 가지고 이 A가 뭔지 밝혀내는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여기 예시가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직선을 주고 그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해라 는 이야기입니다. 2번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3번 x축도 직선이죠. x축은 우리가 뭐라고 쓰죠? y는 0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a, 0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y축도 직선입니다. 근데 y축은 우리가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y축이 특징이 뭐예요? 모든 x값이 0이죠. 이렇게 적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 위로 어떤 직선이 지나간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점을 주고 어떤 직선이 그 점을 통과한다, 지난다 라는 표현이 있을 때입니다. 자, 뭐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점을 안 주면 직선에 맞게 점을 표시하고 직선을 안 주면 직선에 점을 대입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데요? 문제를 읽다 보면 직선이 어떠한 점을 지난다 또는 지날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문제에서 직선이 한 점을 지난다 또는 지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상황이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점을 직선에 대입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완벽하게 안 줘요. 그러면 우리가 정점과 동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이 경우에는 기울기를 안 줬기 때문에 이 직선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1,1을 반드시 지나야 한대요. 그렇다는 건 이 직선이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고 이 점은 이 직선의 순서쌍이 됩니다. 이 직선을 참이 되게 하는 순서쌍이 된다는 건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등호가. 그러니까 1,1을 직선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1 집어넣고 2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여러분이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자꾸 그 위에 점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이 문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점을 지난다 라는 표현을 자꾸 주면 그 지난다 라는 표현에는 반드시 대입을 한다. 강조 계속합니다. 어떤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그 직선 위의 점을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고요. 물론 이 점을 안 알려줬겠죠. 지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일부러 천천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두 점을 줬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x축 위에 있대요. 자, 이걸 이제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두 점을 줬고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이 소리예요. 자,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얘랑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x, y라고 놓고 여러분이 식을 세우고 또 이 x, y가 x축 위에 있다고, x축 위에 있으니까 y는 0에 대입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0 이렇게 나중에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x축 있는 y는 0 위에 있는 점 P라고 먼저 읽고, 그러면 이 점 P는 a, 0이라고 해야겠다 라고 놓으신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과 거리를 구해서 같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림으로 보면 A, B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A, B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대표적인 점이 중점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직선에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 B하고 거리가 같습니다. A하고 거리하고 B하고의 거리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런 애들 중에 유일하게 한 점만 조건을 만족시킬 거예요. x축 위에 있다는. 이걸 처음부터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죠. 먼저 ax축 위에 있어. 그럼 얘는 a, 0이야 잡고 그리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P점은 x축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어디에 있을 때는 AB 사이에 AB와의 거리가 같지 않겠죠? 같지 않죠? 같지 않죠? 같지 않죠? 어느 순간에는 딱 같아진다 이런 말을 위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69번 보시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네, 똑같은 문제죠. 이것도 직선을 줬죠. 그 위에 있는 점이라 했으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놓으시고 거리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70번 또 풀어보셨죠? 네, 멈춰놓고 풀어보셨으면 바로 진행하죠. 얘도 이거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a라고 놓으시고 이 거리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오면 이제 거리 공식을 세울 때 루트를 없애고 세우셔도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AP하고 BP가 같다면요. AP의 제곱과 BP의 제곱도 같겠죠. 굳이 루트를 씌우고 문제 여기 써놨네요. 자, 이걸로 바로 푸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70번까지 문제 많이 여러분이 잘 푸셨을 거라고 보고 아직 이 경우는 잘 안 나왔죠. 지난다. 근데 가다 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네, 대입해야 되는 순간이 오구나. 같은 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쑥쑥 하나씩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죠. 자, 같은 거리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방금 했던 내용들이 얘기도 하고요. 먼저 같은 거리에서 여러분이 이 색깔의 의미는 케이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쉬운 상황이 있고, 자,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 세 점에 대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장 쉬운 상황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한 개만 구할 때예요. 그럴 때는 지금 점점 공식을 두 번 써서 같다고 놓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죠. 하지만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구하는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건데 공책에다가 자유롭게 두 점을 그어 보시고요. 아무 점이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찍어 보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점들을 찾으라는 거죠. 또 어디 있을까요? 이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같다 라고 놓을 수 있는 점들.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찍어 보시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녀석들을 다 찍어 보니까 직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찍어 보면 직선이 생긴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직선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 점들을 x, y라고 놓으시고요. 점정 공식을 쓰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이 여러 개일 때 수학에서는 점들이 자취를 남긴다고 해요. 그림자를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취, 발자취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자국을 말하죠. 자, 방금처럼 계산을 해서 나온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런 발자취,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자, 이걸 직접 식으로 해보면 여기를 여러분이 x, y라고 하시고, 자, AP 제곱이랑 BP의 제곱이 같다라고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잘 세우셨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직선이다. 예,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같은 거리,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면 직선이 나온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직선 단원에 가서 이 자취의 방정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AB와 같은 거리에 있고 Y축 위에 있는 점 P,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쉬운 상황이죠.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X값 항상 0일 것이고요. 그리고 A하고 이 P점 사이 거리, B와 P점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A 값이 나오겠습니다. 쉬운 문제고요. 2번 A, B 같은 거리에 있고, 자, 이것도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중요하죠. 별표 하나 쳐주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직선이 나온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여기까지 잘 소개가 돼 있고, 조금 더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여러 개이고 직선을 이룬다 했어요. 그러면 세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세 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여러분 삼각형에서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정의와 성질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지 않다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삼각형은 외심을 갖습니다. 항상 같죠? 삼각형은. 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므로 꼭지점과 거리가 모두 같고 그 거리는 반지름입니다.
자, 직접 해봅시다. 원에다가 여러분이 아무거나 세 점을 이렇게 찍고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자, 외접원이 중심이 여기 있죠? 중심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으로 같겠죠. 외접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외심에 대해서는 중학교 내용을 잘 복습해 보시고요. 선생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이 세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납득이 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야? 선생님, 여기는 점들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점들이 아니라 이 외심이 유일한 점인가요? 이게 질문이 나와야겠죠? 결론을 말하자면 유일합니다. 봅시다. 그 이유를 줄글로도 설명해 놨는데 말로 설명해 놓은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A, B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녀석을 직선 1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시 A, B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 방정식을 직선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직선 1 위에 있는 점들은 A, B하고의 거리가 같다는 걸 만족합니다. 또 A 말고 BC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보면 직선 2가 나오겠죠. 그쵸? 직선 2가 나옵니다. 이때 직선 2 위에 있는 점들은 B와 C 사이 거리가 같다를 만족합니다. 그러면 세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되려면 직선 1이면서 동시에 직선 2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 1과 직선 2의 교점만이 직선 1 입장에서 보면 A, B와 거리가 같고 직선 2 입장에서 보면은 B, C와 거리가 같아서 결국엔 세 점과 거리가 다 같아진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심이 유일한 점이다는 거죠. 학생들 중에 선생님 그러면은 AC를 놓고 생각해 보면 AC와 거리가 같은 직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AC와도 거리가 같은 직선이 있어야겠죠. 근데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선생님이 직선 3이라고 하고 AC와 사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외심을 지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 직선을 확인하지 않고 두 직선만 확인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 점 ABC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식을 세워서 방금 이걸 떠올리면서 세운 다음에 잘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아무거나 두 개 구하시면 돼요. 직선은. 그래서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랑 똑같죠? 7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어야겠다. 교과서에는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마냥 쉽진 않죠. 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살짝 정리해보면 점점 공식, 수직선일 때는 절대값이다. 좌표 평면일 때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위의 점과 점 위의 직선, 어쨌든 어떠한 직선의 그 직선 위에 점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한다 했고요. 어떤 점이 어떤 직선을 지난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입한다. 같은 거리에 있다 쉬운 상황은 그냥 식 쓰면 되고요. 그 자취를 물어보면 식을 세워서 직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세 점, 항상 문제에서 세 점이 나오면 외심을 떠올리시고요.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해요? 두 점 사이에 자취, 두 점 사이에 같은 거리 자취, 이 두 녀석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최소값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